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순서입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우시죠? 무지무지 덥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한 20분쯤 걸었더니 그야말로 쓰러질 것 같아요. 햇볕 아래에서 왜 20분이나 걸으셨어요? 버스 타러 가느라고 좀 걸었는데 무슨 총탄처럼 햇살이 내려 쬐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폭염이 언제쯤 끝날지. 네, 끝나긴 할 텐데 정말 극심하네요. 우리 김 아나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저도 너무 덥고 날이 더우니까요. 기계들도 더위를 먹나 봐요. 오늘 녹음하는 중간중간은 계속 이렇게 기계들이 문제가 있어서 좀 혼이 났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쓴 애서광 이야기 단편 소설인데요. 잠깐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 아나운서 자녀분이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네, 초등학생 하나, 유치원생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님들은 요새 무슨 책 읽습니까? 초등학생들이요. 뭐 문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과학책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뭐 다양하게 읽죠. 네, 책을 많이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많이 읽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엄마가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을 가까 하게 되겠네요. 오래전에 이덕무라는 그 조선 후기의 독서 광이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에 미친 바보라는 에세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순천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애서광 이야기를 읽었어요. 참 책에 미친 사람이 동서고금에 많이 있구나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범우문고에서 나온 문고판인데요. 네. 여기에 책에 미친 사람들에 관한 단편소설 3편이 실려 있습니다. 시지스몬의 유산, 그리고 플로베르의 애서광 이야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집품, 그 3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애서광 이야기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플로베르는 마담 보바리로 워낙 유명한 작가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플로베르가 15살 때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책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을 흔히 애서가, 독서가, 수서가, 책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장서가라고도 하죠. 네. 좀 정도가 심하면 책벌레, 서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치라고도 하죠. 책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광, 책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서음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이 음자가 음탕한 음자인데 책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선이라고 해서 신선선자를 씁니다. 책과 함께 논의는 신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생활을 돌보지 않고 책 모으기에 연연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리 무거워도 책만 보면 정신이 없어서 그걸 다 짊어지고 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더위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역시나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은 비서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책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랄까요? 효능이랄까요? 제가 농담삼아 종종 말씀드리는데 책은 좀 값이 비싼 벽지이기도 합니다. 고급스러운 벽지죠. 그리고 여름에 이 냉방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악취도 빨아들이는 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이면은 난방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책의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 더위를 피할 때도 이 책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플로베르의 이 애서광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15살 때 쓴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참 깔끔하게 잘 썼습니다. 네. 배경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여기에 갸코무라는 헌책방 주인이 있습니다.
헌책방 주인의 그 생김새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나이가 아직 30 전후밖에 안 되었지만 완전히 기력을 잃어 마치 노인 같았다.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머리칼도 새하얗다. 양손은 단단하고 억세 보이지만 마르고 주름투성이다. 옷차림마저 초라한 행색이라 완전히 영락한 불쌍한 모습이다. 그는 손재주가 없고 서툴러서 무슨 일에나 곤혹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빛은 새파랗게 핏기가 없어서 슬퍼 보였고 더구나 못생겼으며 무감각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 갸코모라는 사람이 책만 보면은 어쩔 줄 모릅니다. 책이 눈길에 가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눈이 반짝이고 생기가 돌며 다리는 바쁘게 뛰어다녔다. 불안과 번민, 슬픔과 초조함 등의 소용돌이가 그의 가슴을 쥐어뜯는 듯하고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표정이 그 괴이한 얼굴에 뚜렷이 드러난다. 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보고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가 숨을 헐떡거리며 경매장에서 돌아올 때면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비장의 책을 꺼내어 바라봤다. 마치 수전노가 재물을, 아버지가 귀여운 딸을, 그리고 임금이 그의 왕관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는 그의 책을 애완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참 많은데요. 네. 금방 떠오르는 게 리영희 선생 계시잖아요. 네, 네. 리영희 선생이 책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 만화님 몰래 책을 사드리곤 했나 봐요. 책부러미를 사들고 오면은 만화님한테 혼날까봐 문 앞에 두고 만화님 잠든 사이에 몰래 책을 들여와서 밤새 뒤적거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역시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건 절제를 잘 하는 편인데 책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병이죠. 플로베르의 애서광 이야기의 그 주인공 갸코모도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걸신 들린 것처럼 소비하고 그의 몸을 소모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얼마나 책을 사랑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밤중에 이웃 사람들은 그의 가게 창문에서 등불이 깜빡거리며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때로는 갑자기 꺼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때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갸코모가 바람이 꺼뜨린 등불의 불씨를 얻으러 온 것이다. 밤새 자신의 그 헌책방에서 책을 뒤져보는 거죠. 네네. 책 등만 봐도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PD는 책을 안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못해요. 좋아하시는 우리 김 아나운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뜨거운 등불이 켜진 밤을 갸코모는 흔히 책들 속에서 지새곤 했다. 그는 하도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책들이 저장되어 있는 방을 돌아다녔고 환희로 충만하여 서재의 갤러리를 뛰어다녔다. 그리고는 갑자기 멈춰섰다. 흐트러진 머리에 격앙된 눈에서는 불꽃이 튀며 따스하고 촉촉이 젖은 두 손은 책꽂이의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손에 들고 훌훌 책장을 넘겼다. 종이의 느낌과 가장자리의 금빛 절단면, 표지, 활자, 잉크, 마지막 내진말의 배치 등을 대충 살펴본 후 그 일이 끝나면 책을 꽂아둘 곳을 바꾸어 높은 책꽂이에 옮겨놓고 몇 시간이나 그 표제와 형태를 바라보며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다. 네, 이렇습니다. 이쯤이면 뭐 거의 중증인데요. 네, 중증이죠. 네. 네, 뭐 광기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씩은 이 갸코모의 광기를 나눠 갖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네. 조금만 더 볼게요. 다음에 그는 필사본이 놓여 있는 곳으로 간다. 그것은 모두 그의 비장본들로 그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빈번히 사용해 손때가 묻은 한 권을 집어든다. 최초의 사랑과 최대의 행복감을 느끼게 했던 그 양피지본을 바라보고 신성하고 엄숙한 티끌의 냄새를 마음껏 맡았다. 그의 콧구멍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충만해지고 그 입술에는 미소마저 떠올랐다. 오, 이제 그는 행복의 클라이막스에 놓여 있다. 이 남자에게는 그 내용이 윤리적이든 아니든 문학적 가치가 있든 없든 그러한 점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에게는 서적 더미 속에 있을 때가 행복의 절정인 것이다. 네, 이렇습니다. 네. 우리 플로베르의 애서광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도 책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잃어버린 것도 많고요. 얻은 것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근데 미안한 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대신에 책하고 빠져 있으니까 자폐야라는 소리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집도 없는 사람이 책만 지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지청구를 종종 하시곤 했었죠. 네, 네. 근데 이 책을 모으다 보면은 참 이른바 처리할 때가 있잖아요. 누굴 주든지 버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 애도의 과정이 참 힘겹습니다. 잘 못 버리시는군요. 네, 잘 못 버립니다. 요즘 저는 대원생 제자들에게 책을 주곤 하는데 네. 그러고도 못 버릴 때가 많아요. 그 책 한 권 한 권에 다 사연들이 있어서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버리는 연습도 해야 할 텐데 잘 안 돼요. 이 갸코모의 책사랑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네. 스포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결국 미친 상태로 빠져듭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지나치면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저는 갸코모를 옹호하고 싶어요.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동서고금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연들,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책 읽기의 팁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아는 책 읽기의 팁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책을 딱 사시면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냥 넘깁니다. 활자를 읽을 생각 하지 마시고 활자 크기가 어떤지 목차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쭉 보시면은 일단 다 읽은 겁니다. 저는 이걸 손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손끝이 이제 그 책을 기억합니다.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책은 내가 읽을 것인가 읽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겠죠. 네. 그 단계를 넘어서 필요가 있겠구나 싶으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건 한 페이지의 첫 줄만 읽습니다. 쭉 넘기면서 페이지마다 맨 윗줄만 읽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다 읽은 겁니다. 놀랍게도 책이 다 구성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할지 아니면 부분 읽어도 좋은 책인지 아니면 그냥 단체방에 팔아도 좋은 책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꼼꼼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다 읽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언제 다 읽냐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미쳤습니까? 다 읽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인사하고 난 다음에 눈인사하면은 얼추 책의 윤곽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잠잘 때 손끝을 따라서 활자가 꿈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읽거나 말거나.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더위 넘으시길 잘 힘겨우실 텐데 네. 좋은 책들 한두 권씩 읽으시면서 이 더위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애서광 이야기 단편소설 소개해드리면서 책 얘기 잠깐 했습니다. 중독에는 참 여러 가지의 중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교수님 책 중독은 굉장히 건강한 중독인 것 같아요. 꼭 끊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건강한 중독인데 그것도 심하면 역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중독 중에 그나마 나은 중독이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이면은 책을 안 읽더라도 사야 할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공들여서 만든 사람들의 그 정성이 고마워서 살 때가 있죠.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고전들이 번역됐을 때는 안 읽더라도 일단 삽니다. 그럼 일단 폼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읽게 되고 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루신 전집이 최근에 완간이 됐습니다. 네. 거의 10년 넘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20권이 넘는 대작을 번역해냈어요. 고마워서 딱 책꽂이에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책 안 뒤져봐도 됩니다. 그냥 책 등만 보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카프카 전집도 좋아요. 이 카프카 전집도 박스에 들어있는데 폼이 납니다. 다 꽂아놓으면은 집이 완전히 황홀합니다. 물론 이제 집에 같이 사는 분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재밌네요. 오늘 꼭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말씀 잘 새기셔서 손으로 읽고 또 눈으로 읽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